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지구인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지금 이 순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있었어? 콘셉트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 명문대학교인데요. 나는 공부 좀 했지 라고 할 수 있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케이오기즈대학교 환경정보학과를 졸업한 옥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경제학과 졸업한 데디 데이비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딱 1년만 다니다가 멈췄습니다. 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1년만 다니고 그만두신 이유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기억에 대답해드릴까요? 짧게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예 유학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 보니까 알바하면서 돈 모여서 한국 넘어가고 싶어서 비행기표를 사고 엄마한테 난 한국 간다 2주 전에 통보하고 한국 왔습니다. 와 근데 좀 다닐까 해가지고 여기 다닐 수 있는 대학교예요? 저는 가능해요. 이분은 말이죠. 공부는 엘리트, 연기도 엘리트, 노래까지 엘리트입니다. 박진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NYU TC 예술대학에서 연기과를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연기과를 전공한 박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뉴욕맨, 뉴욕. 뉴욕 대학교도 하버드 대학교도 모두 명문 대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십니까? 가평에 청심국제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가 국내반, 국제반으로 나뉘고 들어가는 순간 미국 입시 공부를 이제 해요. 저는 국제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한국 커리큘럼을 배우고 방과 후에는 미국 입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2배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쉽지 않네요. 되게 늦게까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나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강제소등이 저희는 2시였어요. 새벽 2시? 전체 기상 시간이 6시였거든요. 근데 2시가 넘어서도 스탠드 켜고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밥 먹고 매점 가는 시간 외에는 공부로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시간? 많게는 5시간 자면서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됐어요. 잠이 안 와요. 옆에서 사각사각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성적 어느 정도였어요? 뉴욕대학교에 갔을 때는 심리학과로 진학을 한 거였는데 SAT 점수가 2,400점 만점에 2,200점. 오, 잘한다. 그게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게 좀 대박이죠. 2,000 넘으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데이빗 씨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AP 시험을 또 땄어요. 미국 학생들도 사실 잘 보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Advanced Placement라고 대학 과목 선이수제라는 제도인데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때 미리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7과목 정도 따놨고 아이비리그 진학한다 싶은 친구들은 뭐 기본 10개, 15개 보는 친구들도 데이빗 씨도 AP 보셨나요? 저는 한 12개. 진짜? 여유가 달라 그래서 저로 12개. 제 AP 공부하는 애래 이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약간 이렇게 놀리는. 놀려요? 왜냐면 범생이니까 누가 봐도. 뉴욕 대학교랑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내 대학 랭킹에서 몇 위 정도 하고 있어요? 뉴욕대학교 연기과 같은 경우에는 줄리어드 예일대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28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 30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씨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많이 유명하죠? 그 한국 드라마 보면은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좀 유명하죠. 존스 홉킨스는 9위에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겠네요. 저는 근데 솔직히 원래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편 아니었어요. 저는 테니스 선수 원래 되고 싶었어요. 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테니스 진짜 많이 치고 공부 아예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누나가 시카고대 합격한 걸 이제 시카고 보고 거기 또 너무 멋있어가지고 약간 질투 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4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와. 온 가족 다 명문대 가신 분들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게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제일 안 좋은 대학교 솔직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약간 재수 없는데. 뭐지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하버드에서 나오셨고 아빠가 이제 진짜? 스탠퍼드 출신이시고 누나가 이제 시카고대 출신이시고 콜롬비아 법대도 나왔어요. 다 잡았네. 압박 주잖아요. 나는 이런 대학교 나왔으니까 너도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모님이 아예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고 엄마 아빠가 오히려 이제 겸손하게 상대방의 학교 더 좋다고 항상 하셨거든요. 진짜? 실제로 미국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려고 하는 대학교가
어디일까요? 한국에서 약간 그런 스카이 개념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10 안에 있는 학교들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거죠. 프린스턴, 하버드, 그다음에 예일. 그 세 개. 오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오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 저는 아까 그 데이비 씨가 3-4시간 공부했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3-4시간?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일단 준비를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작을 했고요. 수업이 한 뭐 8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밤에 저는 학원까지 하면은 한 10시쯤까지.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스포츠 하는 부활동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2-3시간 빼고 다 공부했죠. 암기만 해야 돼요. 암기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암기가 제일 싫어서 그 역사나 그런 거 제일 싫어했어요.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뭐 화장실에도 뭐 단어 같은 거 쓰고 뭐 붙이고. 정말 독한 친구들은 밥 먹으면서 네. 아 진짜 그거 너무 슬프다. 아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사립대학교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 시험 혹시 다뤄 보시나요? 아, 그죠. 이게 한국이랑 다른 점인데 한국은 수능 하나로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수능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게이오면 게이오의 제 학과의 시험 다 과별로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뭐 원하는 과목 그거를 전형으로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혼라고 해서 빨간책이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따로 사가지고 푸는 거죠. 서점에 가면은 입시 시기가 되면은 한 줄이 다 빨갛게요. 엄청 분리돼 있네요. 네.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게이오 대학교는 일본 내에서 그 대학교 랭킹 내 몇 위 정도 돼요? 아, 네, 일본 내에서는 이제 사립에서는 1등이고요. 세계 대학교 랭킹에서 201위. 그래도 상위권이에요. 세계 상위에 15.5%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일본 고등학생들이 가장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어디예요? 아무래도 국내 1등 하는 동경대. 거기가 보통은 다들 로망이죠. 게이오 대학교의 쇼난 후지사와 캠퍼스를 다녔다고 하셨죠? 오기 씨는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캠퍼스를 분류하나요? 제가 한국에서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한국은 본 캠퍼스랑 분교 캠퍼스인가?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예 없고 과마다 캠퍼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막 경제학과는 이쪽 가세요. 뭐 의학과는 여기 가세요처럼 캠퍼스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저도 쇼난후지사 캠퍼스라는 굉장히 시골에 있는 캠퍼스에 갔는데 이 한 년이 올라갈 때마다 캠퍼스가 옮길 경우가 있어요. 1, 2학년 때는 이 캠퍼스에서 지내다가 3학년 때 하면은 제일 유명한 이 캠퍼스로 가세요. 닉 씨는 하이델버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 내 1위 학교라고 하던데 세계 순위는 어떻게 돼요? 전 솔직히 도쿄에 있을 때 1위라고 또 모르고 한국 오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우리가 같이 했던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영국 QS 2022년 발표에 따르면은 세계적으로 42위 하고 독일 안에서는 1위 하기는 한데 저는 그거 관심 별로 없었고 신경 쓰지 않아서 이번에 찾아보고 하이델버크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하셨나요? 일단은 한국 수능처럼 독일에는 아비투어라는 거 있어요. 아비투어는 통과하면은 자기 원하는 대학교 어디든지 다 지원은 할 수 있고 여기서 특별한 거는 자기가 등급 어느 정도인지 순위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발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아비투어는 원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독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중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거 딱 4년 동안만 다니고 그 남는 시간 다 바로 약간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는 타입가 4가지가 있어요. 두 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두 개로만 설명하자면 레알슈르가 있고 금나지엄가 있어요. 금나지엄 이제 12학년까지 다니고 대학교 다니기 위주로 다니는 건데 거기서 12학년 맞추면서는 아비투어가 보는 거고 레알슈르는 그거보다 짧게 다니고 10학년만 다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 아비투어는 볼 수 없어요.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금나지움으로 옮기면 돼요. 그러면 학교 때 한 몇 등 하셨어요?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점수 발표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시험 몇 등 했는지도 안 보여주고 몇 % 올라가는지 뭐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어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뭐 발표되지 않아요? 저희 벽에 붙인 적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이름 순위 이렇게 매겨가지고. 아이고. 마지막 등까지 다? 선생님이 말해요 그냥. 아 진짜 오기 너 반에서 몇 등이야?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이제 정대학교에서 나오면 약간 자부심이 생기잖아. 나 이 대학교에서 나왔다. 혹시 독일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딱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위기 보면은 딱히 그렇게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딱 친구들끼리 야 나는 여기서 다니니까 넌
약간 이런 엄마들이 자랑스러워한 거죠. 아, 내 아들 뭐 의대 다니고 내 아들 뭐 변호사 된다. 약간 그거는 공부 어느 정도 잘했다. 그리고 나중에 안전적이게 돈 좀 잘 벌 수 있다는 뜻이라. 근데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그런 분위기는 별로 그런 없는 거 것 같아요. 없어요. 자기소개할 때 혹시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이런 게 없겠네요 그러면? 없죠. 그거 자기소개할 때 내가 왜 내 대학교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물어봤는데 서울대 뭐 어쩌고 다녔어요 이러면서. 그럼 독일에서 이런 교육 문화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나치 시대 때는 히틀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한 개인에게 관력이 집중되는 걸 되게 경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화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교 순위 발표하는 것 자체도 좀 안 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교복도 없는 거죠. 아 진짜. 학교 들어가서의 뭐 또 추억들이 뭐 추억이 있죠. 엄청 많이 생기죠. 뉴욕 어땠어요? 뉴욕 때는 굉장히 특이한 게 독립된 캠퍼스 공간이 없어요.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고 이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학교 건물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어쩔 때 뭐 30몇 가, 50몇 가, 70몇 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찐 뉴요커, 관광객, 노숙자 분들하고 다 같이 캠퍼스를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와. 저 같은 경우는 그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앉아서 밥도 많이 먹고 이렇게 약간 길거리 공연도 맨날 보고 거기서 진짜 많이 쭈그리고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공부가 고된 것도 있고. 뉴욕 CC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어떤 모습이에요? 저도 CC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 어땠어요 경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건물 딱 나오면 맨해튼이잖아요. 좀 뼈랬던 것 같아요. 괜찮다. 실제로 미국 대학교에서는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들었는데 본인 경험은 어땠어요? 저는 주로 기숙사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그 도서관 내에서도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주로 한국 분들이 많았어요. 아 역시. 제 친구 중에서 스탠포드를 다녔던 친구가 유일하게 24시간 문을 여는 도서관이 있대요. 거기 별명이 K타운이었대요. 너무 슬픈데? 도서관에서 그 학생이 많았었나요? 하버드는 도서관이 붐비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너무 자주 문을 닫아요. 오 의외다. 하버드의 와이드너 라이브러리라고 가장 대표적인 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너무 예쁜데 거기 경비를 봐주시는 분이 굉장히 푸근한 인상의 여자분이셨어요. 저한테 너 왜 왔냐? 너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러 온 거냐? 설마 와. 네가 배워야 되는 인생 공부는 여기 있는 책 속에 없다. 오 하버드에서? 아 그때도 울었어요? 올 뻔했어요. 얼마했죠. 하버드니까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꽉 차 있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약간 해리포터 기숙사가 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왔다는 얘기도 너무 있더라고요. 부럽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기과 수업이 어떤지 체험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수업 하는 거예요? 첫 1년 동안은 대본을 아예 안 줬어요. 어? 연기를 아직 모르는 너희들이 너의 입에 누군가가 열심히 쓴 그 대사를 담을 자격이 없다. 저희 스튜디오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리스티안 님께 I said I love you 라는 대사를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답변이 I see. 자,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저의 말투, 눈빛, 표정으로 느끼는 대로 I see라고 대답을 하시면 아 크리스티안이 옛날에 그 드라마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조용해. 야 그래 그 얘기 할 건 아니야. 집중해 볼게요. 네. I said I love you. I see. 아니 난 약간 그 느낌이 왔었어. 아니 목소리 변조하면 어떡해? 아니 뭐 약간 좀 멋있게 아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 리액션 못 하잖아요 지금. 반면에 제가 I said I love you. 아이씨. 잠깐 다르게 들려. 화가 난. 자자자자자. 화가 난 거니까 아이씨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너 어젯밤 어디 갔었어? 이런 거랑 너 어젯밤 어디 갔었어?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던져주는 거에 따라서 너가 잘 토스를 해봐. 약간 이런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1년 공부하고 나서 대본을 받아들잖아요. 나도 대사를 칠 수 있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나요? 네, 굉장히 냉철하게 욕설이 난무예요. 어차피 삐 처리해 주시니까. You're acting. Stop. I don't want to see it. 너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 하나도 지금 느끼지 않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Don't lie. Don't act. Stop. 이러면서 더 심한 욕도 해요. 약간 강아지가 된 기분이.
손? sit down. 앉아.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는 학생들이 다 와 있잖아요. 성적은 따라가야 될 텐데 성적은 어떠셨어요? 쿰라우데로 졸업을 했어요. 성적 우수자라는 뜻인데 보통 4.0점 만점에 3.5점을 넘기면 쿰라우데고 숨마 쿰라우데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 되게 유명한 문제집이 숨마 쿰라우데라고 있는데 점 들어갔어요, 솔직히. 아 지금 제작진들이 다 웃었어요 지금. 저는 3.9점 이상일 때 저는 3.674로 졸업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씨도 들어봤을 거예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좋은 성적, 두 번째는 social life, 그다음 잠. 근데 저는 잠은 자야 되니까 좋은 성적을 놓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저도 4점 만점에 3.94 정도 받았고 상위 5% 안으로 졸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점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되게 성적을 안 치는 편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A 파는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뿐만 아니라 MIT도 그리고 시카고대 특히 성적을 낮은 거로 되게 유명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Where fun goes to die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어로 이제 여기서 재미가 죽을 것이다. 그 사진 티셔츠도 많아요. 와중에 3.9를 다신 거죠?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3.9 정도를. 솔직히 공부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었는데 도서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카페? 그 느낌이 나가지고 수업이 한 4시에 이제 끝났고 도서관 그때 갔어요. 억지로 나는 공부하러 가는 느낌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 뭐 놀고 뭐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한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일본은 완전 반대. 오히려 입시가 훨씬 어려우니까 입시 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점점 1학년 때 그나마 조금 열심히 하고 2학년 때 3학년 이게 갈수록 점점 넓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게 반대인 거잖아요. 졸업이 어려우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대학교를 즐기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적어졌다고.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고 실제 직접 다녀보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싶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버드 학생들이 솔직히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난 거. 아우, 그쵸, 얼마나 그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른들이 어휴 잘한다 들었을 네.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 능력을 자기의 이익보다는 좀 좋은 데 쓰려고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하버드 학생만의 약간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별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신경 안 쓸린다. 자기 개인 책상, 자기 의자 끌고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정말 다 이렇게 차려놓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침낭 갖고 나와가지고 잔디밭에서 자요. 잠깐 눈 붙여야 되니까 자는 것도 난 제대로 하겠다. 뭘 해도 약간 제대로 하려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잔디에서 자기가 만든 거 발명품 막 이렇게 스프링 달린 신발 같은 거 신고 나와서 이렇게 보잉 보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다. 그죠? 그쵸. 사실은 이거 좀 말하기 그러는데 저도 하버드를 지원했어요. 저는 대기 순위였어요. 결국에 떨어졌죠. 하버드에 되게 듣기로는 존스 홉킨스 학점을 되게 진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버드이 완전 반대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학점을 잘 주는 편이라고. 그래서 저도 하버드 지인들 몇 명 있는데 막 만점 받는 거예요. 신기했다고 생각했죠.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다른 학교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랑 이렇게 비교하면 좀 어때요? 많은 서요 데이비드 씨. 안 웃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쪽 계속 웃어요. 웃으시니까 저도. 우리는 잘 참고 있어. 하버드.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날씨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잖아요. 뉴욕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없고 좀 삭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도 있고 예전에 그 루시 류라고 중국 배우 아시죠? 뉴욕대를 잠깐 다니셨나 봐요. 도저히 이 개인주의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나는 편입을 가련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맨날 애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바깥에서 하는 스포츠 팀이 많다 보니까 유대감도 훨씬 더 높고 데이비드 씨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넬도 아이비리그 대학교잖아요. 맞아요. 코넬은 조금 숲이 우거진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완전 시골이죠. 경쟁심도 굉장히 높고 학구열도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약간 사회에 거의 단절되다시피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은 막아놨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엄청 중요하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이델베르크라는 되게 작은 도시에 있는 국립대학교이고 1385년대 신성 로마 제국 때 만들었던 대학교고 630년 넘게 가진 역사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기도 해요. 거기 이제 철학, 위학, 인문학, 사회학 되게 발달된 대학교고 논문이나 연구에서 되게 강해요. 84개 정도 노벨상 가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나왔거나 아니면 하이델베르크하고 연결 있어서 같이 연구하거나 하는 57명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아니, 뭐, 특별하게 수업을 하나요? 고등학교부터 되게 더러운 방식으로 수업 많이 진행하기는 해요. 시험 점수는 전체 점수 중에서 40%밖에 안 돼요. 시험은 다 잘 보는데 전체 점수는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토론이나 발표들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는 60%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학생 막 잘하고 막 그런데 근데 시험은 잘 보니까 괜찮은 거고 그죠. 그런 거는 독일에서 아예 점수 되게 안 좋게 받는 거죠. 질문 똑똑하게 하면은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고등학교 이렇게 더러운 의지로 배우는 거는 시험 잘 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고 배우는 거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너무 신선한데? 드론 중심인 게 신선하네요. 우리는 몇 년에 뭐가 일어났다를 암기하려고 말장난 같은 것도 하고 암기하는데 노래 만들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약간 멀티플 초이스 많이 하죠. 미국도 멀티플 초이스 많이 하기는 하죠. 그죠, 한 50%. 우리는 멀티플 초이스 없어요. 에세이가 많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거의 에세이로 풀어서 대답해야 돼요. 그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학생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1778년에 만들었던 곳이고 1914년까지 운영됐던 학생 감옥이고 그 당시에는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대학교들은 나라의 법과 다르게 자기만의 법 운영할 수 있는 특권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 그룹들이 많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 상황들이 많았어요. 나라 법적으로 하면은 그 학생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거 운영하고 학생 과목으로 보는 거고 거기 이제 과목처럼 지내기는 해야 되지만 똑같은 시간에는 아무래도 학생이잖아요. 계속 인생을 이어갈 수 있게 위한 시스템이라 수업 때는 아무리 과목 돼 있어도 수업 때는 수업은 가고 수업 끝나자마자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강제 기숙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가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기는 해서 가보면은 감옥이기는 감옥이야. 그 감옥은 혹시 방문하신 적? 가봤죠. 조금 다른 이야기는 있기는 한데 오늘 녹화 날짜로 치고 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이제 총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총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고 어제 만 18살 학생이 그러니까 졸업하고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고 거기 그냥 총 쏴버리는 거예요. 한 명은 사망했고 3명은 다치고 그 다음에는 범인이 도망가고 자살한다고 했는데 그냥 어제 일이라 진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약간 웬만해서 약간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막상 내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일어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하기는 해요. 다른 유럽 명문대는 어떤 게 있죠? 왠지 오기가 이 질문 할 것 같아서 미리 찾아봤어요. 저를 위해서? 딱 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하이델베르크는 630년의 역사 가진 거로 오래된 역사 가지는데 옥스퍼드는 1000년이 넘어요. 1년에 3학기인데 6개월은 학기 기간이고 6개월은 방학 기간이에요. 방학 시간이 길어서 장기간 인턴하거나 돈이평 알바하거나 공부 추가로 하고 취미 활동하고 막 그런 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오래된 학교가 있으면 제일 궁금한 거 화장실이 깨끗한가? 유럽의 오래된 막 성 같은 생긴 그런 학교 보면은 여기 화장실 다닐 만한가? 약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다녔으니까 불편하진 않았어요? 뭐 전혀. 그래요? 우리 오기 씨는 그 화장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옛날부터 그랬었지. 지금만 하니까. 제가 이제 비데가 없는 학교를 못 다녀요. 우리 오기 씨의 별명은 비대 마스터. 근데 일본은 개요대학교 말고 또 네네. 유명한 학교 뭐가 있을까요? 군립대를 보면은 2대 산맥이 있어요. 동경대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교토대가 그 밑인데 거기 가려면 모든 과목을 누구보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라고 또 있어요. 뭐 개요가 또 위에지만 한국에서도 순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막 스카이처럼 하잖아요. 우리도 소케조리라고 하는데 조리가 조치 대학교, 동경이과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탑 4거든요. 그래서 소케조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게이어 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가 라이벌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거든요. 전혀. 뭐 어차피 근데- 게이어가 그렇죠. 어차피 우선이네. 케이오가 뭐 1등인데 매년 스포츠, 특히 야구, 흔히 소케센이라고 부르는 연고전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소케센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보면은 소라는 게 와스다, K, 게이오거든요. 소케센 불편해요. 불쾌해. 그래서 우리 게이소센이라고 하죠. 아, 아까 연고전 나도 말씀하셔서 고연전이라고 고연전, 공간 그죠? 할 텐데 이게 똑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게요 보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네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아, 이제 저를 보시면 혹시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는지. 저 비대가 떠오릅니다. 이미지 많이 했습니다. 게이어 보이세요? 좀 케이오보이죠. 케이오 다녔으니까. 케이오보이의 대표적인 이미지, 스마트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있고. 돈도 있고. 돈은 좀 빼고요. 이제 IQ는 IQ요? 안 물어봐도 뭐. 본인 IQ 하세요? 낮을걸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년 평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선생님이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저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괜찮아. 데뷔 씨 IQ 하세요? 저는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그때 신기하게 160. 160? 그럼 멘사시지 않나요? 닉 IQ는? 131.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멘사 저 테스트를 한 번 봤는데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증명할 수 있어요? 알았어. 어이 명문대학교 다니셔서 좋겠어요. 아이고 조시겠어요 진짜.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있거든요. 학교가. 거기서 쭉 올라온 진짜 순수 게이어에 다닌 사람을 게이어보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 좀 나쁜 의미도 있어요. 돈도 있고 일본은 대학생들이 논다 그랬잖아요. 막 술도 먹고 막 노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도 해요. 놀리려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대놓고 자랑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것만큼 최고다. 누가 먼저 시작할래요? 이건 좀 웃픈 이유인데 학교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졸업식을 양키 스테디움에서 해요. 와, 어쩔 수 없이 양키 팬이면 좋아하고. 그렇죠. TC 예술대학교 이제 단과 졸업식도 뉴욕의 라디오 시티홀에서 했었고 졸업식 시즌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라 색깔로 물이 들어요. 졸업할 때 영설 항상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로버트 드니로가 너희들 X 됐어 그 연설 혹시 아세요? 직접 들으신 거예요? 저희 TC 졸업식 연설하신 분이 로버트 드니로였어요. 이 현장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겠네요. 난리 났었죠. 내용도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너네들은 어쩔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태어났다. 어쩔 거야. 너네들이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갖고 태어난 걸.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보라고. 난 널 믿는다고. 지금 말하시면서 감동 받으신 것 같아요. 점점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하이델베르크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만큼 캠퍼스 건물 자체가 자랑이지 않을까. 건물 봤는데 엄청 예뻐요. 도시가 되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 도시가 캠퍼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성도 있고 학교 주변에는 숨 로튼 억슨이라는 300년 넘게 되는 맛집도 있고 거기 가면은 학생들이 다녔던 낙서들도 볼 수 있고 새 꽃도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씻기고 학생들의 추억 그대로 남겨주는 곳 하이델베르크의 낭만성 있지 않을까. 멕시코에 또 건축이 기가 막히는 중남미에서 1위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남대라고 하는데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거든요. 한국말을 공부했던 곳이고 굉장히 넓어요. 건물마다 조상화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직접 그려진 거예요. 옛날 멕시코의 문명들 그런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엄청 컬러풀하고 오. 그건 누가 한 거냐면 프리다 칼로의 남편 이름 뭐더라? 아, 크리스티안 탈락. 이름 까먹었어.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데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캠퍼스 자체가 200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캠퍼스가? 캠퍼스가 혹시 유네스코 그게 있나요? 혹시 여기 학교 중에 뭐 없는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죠. 크리스티안이 거기서 어학을 공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했거든요. 서울대 언어교육원 그런 느낌이죠. 배웠을 때 2011년쯤이었으니까 코리안 웨이브, K-팝이나 많이 안 알려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었어요. 졸업하면 한국 6살 애기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졸업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또 부산 사투리 배웠어요. 그때.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걸어보니까 어머 얘기하는데 너 부산에 살다 왔니? 그런 질문 그렇게 많이 받았었어요. 존스홉킨즈 아무래도 병원이 제일 유명하죠. 친구들 중에 의사 친구들
친구들 많아서 언제든지 의사 친구분 연락할 수 있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하죠. 존스 홉킨스가 이제 발티모어에 있는 도시 있는데 발티모어가 뭐가 유명하냐면 바베큐 음식, 학식도 바베큐 많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맛있어. 잠깐만. 에? 바비큐. 구우는 그런 바베큐 아니고 바베큐 소스 뭔지 알죠? 예, BBQ 소스. 약간 그런 BBQ.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잠시만요. 왜 제가 자랑하는 아, 타임이 없죠? 됐어요. 배에 없어요. 아, 네. 예, 우리 게이어 보이 학교 풍경이 예쁜 거 그것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은데 독일 학비는 어때요? 독일 학비는 없어요. 없어요? 세금만이 내니까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없어요. 생활 비용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거 바프역이라고 하고 아, 너무 부럽다. 독일 가면 외국인들도 학비가 없어요. 외국인들도 가능? 야. 오, 너무 좋은데요? 일본은 비쌌어요, 저는. 사립대학교니까 한 학기에 600 정도를 한국 돈으로.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장학금이에요. 사실상 학자금 대출.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은 돈을 갚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갚는 학생도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독일처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국은 어때요? 너무 비싸죠. 너무 과하게 비싸가지고 출입대 정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장학금 아예 안 받으면 한 1억 정도 이제 내는 거고 프라이빗 학교는 3억 정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 학생들이 대학교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학비를 얼마나 유명한 것보다 학비 너무 많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에 3억인 거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 그럼 예니 씨는 가셨을 때 장학금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도 옵션이 아니었고 장학금도 미국 대학교는 외국인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주위 친구들도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다 시민권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need blind 학교라고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비도 굉장히 비싸지만 생활비가 굉장히 또 비싸기도 하죠. 기숙사비도 굉장히 비싸고 특히 뉴욕에서 그렇죠. 기숙사가 몇 학년 이후로는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힘들죠. 데비 씨는 다 갚으셨어요? 네 지금은 자, 오늘은 세계 명문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데비 씨는 어떠셨어요? 정말 즐거웠고 7년 동안 미국 대학교 입시 관련 일 했었는데 미국 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정말 많아요. 근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중고등학교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4월에 이제 런칭할 예정이에요. 멋있다. 멋있다. 아, 저는 부러웠어요. 도서관도 뭐 해리포터 배경. 제 학교는 비가 오면은 이게 상 위에 있었거든요. 소랑 돼지의 냄새가, 이렇게 똥 냄새가 이렇게 비 오면은 싹 나라는 그런 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 자랑거리 있어요. 캠퍼스에 오리가 살거든요. 오리가 이동하다가 횡단보도 걷거든요. 택시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멈춰요. 앞에 보고 엄청난 힐링을 받아요. 자랑할 만한 얘기는 언제 시작하시는 거죠? 네? 아,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많았고 학교 순위에 대해서 참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물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예니 씨. 저도 오랜만에 추억 소환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변지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됐어요? 이메일. 이메일 미리 보기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요? 합격되셨습니다? 아니면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왜 그래? 불합격 이메일은 짧아요. 맞아요. 미안하고 올해는 우리가 너를 고려하지 못했어. 들어가자마자 알겠네요. 그쵸. 이제 눌렀을 때 길면 어. 합격이에요.